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처지고 우울해질 수 있는데 합법이 진짜 매너손이네요. 섬세하고 스윗하고. 다들 임영 씨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영욱 씨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발표한 이번 브랜드 평판에서 스타 부분이 있고 가수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트로트 가수 부분 이렇게 세 부분이 있는데 트로트 가수 부분에서는 이제 당연할 수도 있지만 1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스타랑 가수 부분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 스타는 배우가 배우인 거예요. 그쵸, 스타는 이제 모든 그리고 미쳤다. 이제 일반 그냥 가수 평판에서도 2위. 근데 스타랑 가수의 두 분야의 1위가 BTS예요. 그런데 BTS는 또 그룹이고 아이돌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솔로 가수로는 다 1등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여러 가지 평판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고 있는 가수인데 좀 많이 대중들에게 덜 알려지지 않았나. 팬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거를 잘 아시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나 일반 대중분들과 소통을 해보면 아직도 이제 임영 씨를 그냥 트로트 가수, 어른들이 좋아하는 가수,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사나 이런 소식들이 좀 많이 안 알려진 것 같기도 하고 알려져도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두 분도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셨는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일단은 이제 임영웅님께서 모든 스타를 통틀어서 2위 그리고 1위는 뭐 BTS. 사실 BTS는 이제 세계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솔로가 이기는 거는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대부분 활동을 하고 있는 솔로 가수가 이거를 먹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엄청난 영향력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제가 또 영상 만든 것 중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브랜드 평판이 사실 현대사회 엔터테인먼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죠. 부분이다 라고 음반 선정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많겠지만 브랜드 평판 이게 사실 이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네. 근데 BTS 다음이라고 나온다는 거는 지금 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 사실 스타가 되면은 까내리는 사람도 많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죠. 자기 가수를 쳐올리기 위해서 잘 나가는 사람을 끌어내려야 자기 가수가 뭐 빛나 보이는 그런 팬덤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브랜드 가치 여기서 했다는 거는 그냥 기업들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요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럼 뭐 안 알려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지금 국내에서는 이길 사람이 없다.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용님 말대로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무래도 세대 뭐 10대 20대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고 30대 40대가 50대 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다르잖아요. 지금까지 뭐 임영웅님이 여러 가지 노래를 하셨지만 아직은 그래도 좀 연령층이 있는 분들을 타겟으로 그래도 앨범을 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활동한 지 얼마 안 됐고 저는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린 세대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앨범을 내시면 자연스럽게 결국 팬들이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회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앨범을 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용님이나 미친 감독님이나 늘 대중가요, K-팝, 특히 아이돌 음악 씬에 대해서 늘 분석하시고 공부하시고 들으시고 들여다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중에서는 잘 되는 가수들을 보면서 아 얘는 이래서 잘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고 자기 자신만의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영호님은 브랜드 평판이 네. 높은 이유. 일단 구매력이 있는 40대 분들을 50대 분들을 좀 건드려서 그렇지 않을까요? 팬덤이 많죠. 일단은 네. 소비를 할 수 있는 크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연령층. 부모님 세대, 네. 부모님. 저는 일단 밸런스가 너무 좋으신 스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하나만 딱 바짝 잘하는 그래가지고 그 하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뭉친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를 다 잘하다 보니까 임영웅은 어떤 가수다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나는 자체. 임영웅이라는 그냥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음악이 좋아라고 해서 사람들이 뭉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만한 뾰족한 거에 사람들이 몰리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야 되나 육각형이다 많이 몰리게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내세우면 어느 사람들이든 다 이 사람을 보고 구매해 줄 거야. 결국에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스타인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젊은 친구들이 좀 더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멜론 차트에 그렇게 다 뚫고 들어오면 이거는 젊은 친구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그쵸. 좀 어려울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령층이 있는 분들에 비해서 비율이 적을 뿐이지 젊은 친구들도 적진 않은 네, 거다. 적진 않기 때문에 차트에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0곡이나 있어가 한 11곡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했어요. 처음에 차트 고장 난 줄 알았어요.
팬층 얘기하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국내 유튜브에서 파급력이 강한 게뭐 블랙핑크나 BTS나 뭐 아이유 뭐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국내 한정으로 유튜브 조회수 1위가 임영웅이에요. 2위가 방탄, 3위가 아이유, 4위가 블랙핑크. 다 제쳤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한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쵸. 이건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네. 그쵸. 그러면 진짜 팬층이 두텁다는 증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으면은 우리 영웅님이 훨씬 더 많은 유명세를 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사실 다음 앨범이 저희는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제 내년 초에 정규 1집을 낼 거라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앞서서 드라마 OST를 하나 참여를 하셨는데 임영웅 씨한테는 최초죠. 이제 이문세 선배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를 이제 리메이크를 해서 드라마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잠깐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신경정신과 선생님들 그랬네. 부모 자식 가족들 안 맞으면 볼 필요 없어. 임영웅 씨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도 첫 편부터 지금 한 30% 가까이 30%요? 네. 요즘 시대. 네. 요즘 시대에 시청률이 그렇게 나왔어요. 아침마당이에요. 왜냐면 기사 임영웅 씨의 자체가 효과가. 임영웅 씨가 참여한 첫 OST가 이 드라마에서 공개된다라고 많이 마케팅이 된 네. 상태로 네. 드라마가 임영웅 씨의 진짜 효과입니다. 방송국의 드라마 측에서 난리 일이거든요. 이게 뭐야? 더 이제 내년 정규 활동이 기대가 되는데 그러네. 저희가 좀 추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규 1집에 대해서 과연 어떤 노래들로 꾸려질지 혹시 좀 그래도 예상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지금 차트가 좀 그림을 벌써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일단 메인 곡은 따뜻한 그런 감성으로 하고 나머지 곡들은 좀 뭐 젊은 친구들도 좀 좋아할 수 있는 발라드를 불러도 저는 되게 듣기 좋았던 게 그냥 임영웅님 느낌으로 불러요. 맞아요. 근데 그게 싫지가 않고 그냥 약간 독보적인 느낌으로 특히나 저 오늘 차에서 오면서 그대라는 사치 그거 들었는데 아니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서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곡도 쭉 들어보는데 아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일단 메인 곡은 그래도 따뜻한 발로트. 원래 좀 팬층이 많은 그런 분들을 전매 위한 특화를. 노래를 하고 나머지 곡들은 그냥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수로서 이만큼 네.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그쵸. 왜냐면은 작곡가고 프로듀서지만 가수들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중이 좋아하는 노래를 위해서 하는 가수가 있고 자꾸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가수분들이 있죠. 내 거 하고 싶고 네. 내가 잘하는 거 하고 싶고 인기의 맛을 많이 보신 분들이 벗어나려고 시도를 하다가 잘 안 되는 잘 안 경우가 되는 많고. 경우가 참 많이 근데 임영웅 씨는 아마 네. 리스크가 없이 원하는 걸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소견이신 거죠. 네. 지웅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아이유 보면은 네. 전무후무한 디바다 뭐 요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자기 색깔, 자기 목소리, 자기 음악성이 확고하게 딱 있기 때문에 그냥 무슨 노래 해도 그냥 다 아이유 노래잖아요. 그쵸. 옛날에 이제 뭐 라스트 판타지 때부터 이미 아이유님은 한 앨범에 거의 뭐 한 10곡씩 네. 이렇게 넣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 다 내놔도 그게 다 잘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임영웅님이 사실 그런 루트를 타지 않으실까. 그냥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 다 넣어놔도 그리고 임영웅님이 앨범을 낸다고 하면은 그때 아이유님도 뭐 윤상님이라던가 뭐 유명한 작곡가들 네, 뭐 프로듀서. 김창완님께 이런 분들이 다 곡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임영웅님도 이제 그렇게 그냥 내가 앨범 낸다 하면은 뭔가 작곡가들이 아 이거 임영웅한테 좋은 곡이야 하면서 다 내주시고 그런 좋은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들이 한 앨범에 담기고 그냥 그 곡들이 사실 그냥 장르가 아니라 그냥 임영웅이라는 장르죠. 그런 앨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임영웅 씨라면 행복하면서도 너무 이 10곡을 어떻게 채우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될까봐 고민하는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해도 잘 될 것 같은데 그 컨셉을 어떻게 잡을지 뭐 1번부터 10번까지 다양한 올 장르로 갈지 전부 다 발로트로 갈지 너무 고민이 많지 않을까. 저도 고민이 많아요. 아 이거 언제 나오지?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하긴 해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신빙성이 있는 기사냐 없는 기사냐 이런 걸 떠나서 임영웅 씨 파워가 이제 크다는 거를 뭐 CJ ENM에서 공연 계약을 뭐 이미 했다. 빅히트 하이브 쪽에서 뭐 임영웅 씨 회사를 뭐 사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도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도 임영웅 씨 원래 기획사가 이제 물고기 뮤직이고 이제 이 대표님과 계속 관계를 갖고 계시고 무명 때부터 서포트를 잘 해주셨던 회사라서 TV조선 이제 계약할 때도 계약 끝났을 때도 아직 계속 물고기 뮤직과 함께하고 계신데 과연 정말 큰 회사의 인수가 될지 좀 두 분이 추측하시는 그런 게 있는지. 저는 우선 뭐 인수가 될지 아니면 공연 계약을 맺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지켜봤던 경험으로 얘기하면 1인 회사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히려 이명웅 씨가. 왜냐면 1인 회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명웅님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 대스타로서 오랜 기간 활동한 가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시작이고. 엄청 이제 시작이고 이제 시작인 가수인데 이런 가수가 보통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뭘 해도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네. 되는 상황인데 이런 타이밍에서 만약에 다음 앨범이 그래도 타이틀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타이틀이 대중적인 거를 하지 않거나 만약에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했을 때는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대 이하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왜 1인 회사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면 1인 회사를 하게 되면 일단 곡 초이스부터 모든 프로듀싱을 아마 이명웅님이 직접 하게 되는데 제가 그동안 봤을 때 가수분들이 아이유님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길을 걸고 있었던 거는 프로듀서가 있었어요. 항상. 주변에 초반에. 서포트들이 든든하게 있었고 만약에 곡을 피칭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피칭을 하고 만약에 타이틀을 결정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막 뭐 직원들도 다 듣고 팬들도 다 듣고 좀더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시스템. 객관적으로 하는데 그걸 하려면 그래도 좀 큰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시스템을 좀 이용을 하면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해도 뭘 해도 되는 상황이라서 난 뭘 해도 돼 이런 물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가수분들을 봐서 그래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1인 회사를 차려가지고 네. 잘 안 된 앨범을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1인 회사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연 같은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명웅님이 가장 중요한 거는 앨범이랑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연 같은 것도 뭐 잘 아시겠지만 대형 기획사에서 하는 콘서트 정말 많이 가봤는데 확실히 중소기업 엔터에서 하는 거랑 퀄리티가 다르긴 콘서트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회사들은 콘서트를 밥 먹듯이 하는 회사기 때문에 무대 연출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명웅님은 지금 만약에 콘서트 하면 막 10만 막 이렇게도 올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스케일인데 근데 만약에 네. 그 가수의 음악과 퀄리티에 비해서 음. 무대 연출이나 세팅이나 만약에 별로면 스토리가 아쉬우면. 그러면 아쉽죠. 프로듀서가 저는 옆에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기획사 체제는 지금으로 유지하는데 예를 들어 임영웅 씨나 그 대표님이 이번 건에 대한 프로듀서를 픽한다든지 그거보다 좀 그래도 계약이 좀 오래 있어야 내 맞아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여기다가 다 전력 투구를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건 바이 건이면 사실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첫 콘서트는 조용필 선배님 급 무대 정도로 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저도 큰 곳으로 가야 된다, 큰 물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임영웅이라는 물고기가 너무 거대한데 연못이 작아버리면 사실 놀 수가 없거든요. CJ나 하이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개인적으로 좀 매콤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큰 회사들이 아티스트 관리를 지금 다 제대로 하고 있냐. 큰 데서 가서 뭐 공연이나 기획이나 이런 부분 프로듀서, 좋은 프로듀서 만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큰 회사에서는 1인 기획사보다 아티스트 관리에 있어서는 1인 기획사가 훨씬 더 케어를 잘 해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롱런 하시려면 어쨌든 간에 멘탈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현실적인 프로듀싱이나 현장 뭐 환경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안 무너지고 계속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방탄소년단 팬덤에서도 말이 많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지금 조금 이제 관리적인 부분. 아티스트 관리를 조금 너무 놓고 회사의 사이즈 키우기만 지금 열중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말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CJ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 놓은 아이돌들을 책임지지 않고 자꾸 갖다 버린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그래서 조금 임영웅님 같은 이렇게 큰 가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그럼 너무 큰 사람들이 많아져 버리면은 그럼 방탄에 집중할지 임영웅에 집중할지 뭔가 이렇게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티스트 케어에 있어서 그 큰 회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전을 정확하게 임영웅님한테 제시를 해주셔야 사실 이제 혼자서 걸어다니는 이미 기업 완성형 가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키워줄 곳보다는 케어해줄 곳이 더 필요하지 않나.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더 계속 올바른 선택과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그런 회사가 어디죠? 저도 가고 싶다. 제가 물고기 대표님이라면 되든 안 되든 제가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은 우리 안에서 알아서 해보자라고 저는 핸들링을 네, 그렇게 할 것 같고 근데 그 앨범을 내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광고일 수도 있고 해외 진출일 수도 있고 뭐 공연일 수도 있고 온라인 공연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임영웅 씨를 협업을 희망하는 대기업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물고기가 중심이 돼서 작은 물고기에서 나중에 막 상어같이 되지 않을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주변에 도와주겠다고 이제 꼬이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아, 임지훈 씨. 그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네. 왜냐면 계약이라는 게 한 번 엮여버리면 악성 계약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렇게 주변에서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안목이 또 이제 물고기 대표님한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임영웅 씨가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임영웅 씨를 알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잘 돼야 네, 돼요. 역시나 네.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내 회사 걱정도 지금 아유.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임지웅 씨가 미친 감독님과 콜라보 임영웅 씨에 관해서 저희들이 썰을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여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지웅님 채널, 미친 감독님 채널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네.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빠르게 또 돌아오겠습니다. 평안하세요. 피스! Peace out.